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내일이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4월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실시됩니다. 우리 학생들 3월 모의고사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바로 또 4월 모의고사를 치르게 됐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굉장히 큰데요. 이런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면서 내일 시험 잘 치르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도 여러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상담 시작할 텐데요.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진학담당 교사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좀 심하다 보니까 주변에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건강관리 모쪼록 신경 많이 쓰시고요. 또 내일 고3 전국 모의고사 최선을 다해서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두 분의 선생님도 모셨는데요. 입시계의 히딩크시죠. 일산대진고등학교 서상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산대진고등학교 서상원입니다. 오늘 낮에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던데요. 어차피 해야 할 공부라면 좀 그 긍정적인 마인드로 습관처럼 좀 공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열심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선생님이신데요. 학생들에게 입시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진학계의 북극성이십니다. 동국대학교 부속여자고등학교 김용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대 부속여고 교사 김용진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죠? 여러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저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고3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는 다문화 가정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서 입시 전략에 도움을 드리고자 TBS 찾아가는 진학 설명회를 개최하는데요. 오는 4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2층 워크숍홀에서 진행이 되고요. 이번 설명회는 김영일 교육컨설팅 교육연구소장이신 조미정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변화하는 입시 환경 분석 및 진로 설정 그리고 대입 전형별 특징과 대비 방법을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참여 신청하실 분들은요. 서울시 한울타리 어울림 신청 게시판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 만나볼 건데요. 우선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요. 중등 국어교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인데요. 수능 최저가 없는 논술 전형의 경쟁률과 내신을 비중 있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수능 시험에서 긴장으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컨디션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고3 여학생 엄마입니다. 네. 오늘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뒷바라지도 하시느라 어머니께서도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힘드시죠?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서상원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 주실 건데요. 어머니 서상원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어머니께서 수험생 같은 마음이실 텐데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하셨을까요? 저희 아이가 이제 수능을 앞두고요. 저희 아이가 이제 최저학력 그걸 맞춰가지고 이제 논술을 같이 해가지고 시험을 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최저학력이 기준이 없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보통 경쟁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최저학력을 최저학력이라 그러나요? 선생님 뭐라 그러죠? 최저학력 기준. 예. 맞죠? 네. 맞죠? 이제 그거를 맞춰서 이제 학교를 정해서 이제 논술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요. 네, 예. 그랬을 때 그런 경쟁률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또 논술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런 거
또 지금 논술을 알겠습니다. 봤을 때. 네. 우리 어머님이 궁금해하시는 점요. 네. 예,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도 제가 네. 자세하게 조언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예. 네.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가 활동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내신을 보면 국어는 3등급, 수학 5.5등급, 영어 4.5, 사회 3.7등급, 국수영사 평균 4.2등급입니다. 주요 과목 성적 추이를 보면 국어는 1학년 때 3등급이어서 2학년 때 4등급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2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은 6등급에 7등급으로 하락, 2학년 때 4등급으로 급상승했다가 다시 5등급으로 약간 하락했습니다. 네. 영어는 1학년 때 5등급, 2학년 때 4등급으로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모의고사를 보면 3월 모의고사가 국어가 100분이 89에 2등급, 수학은 77에 3등급, 영어는 86에 3등급, 윤리와 사상 77에 3등급, 사회문화 95에 2등급, 100분위 합 338에 2.63등급입니다. 작년 6월과 추이를 비교해 보면요. 국어는 3등급 유지, 수학과 영어는 계속 3등급 유지하고 있고요. 네. 지금 윤리와 사상도 3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비교가 볼까요? 네, 우리 학생 2학년 때 학급 부회장을 했고요. 연세대 전공 탐색 프로그램 참여했는데 1학년 때 교육과, 2학년 때 국어 국문을 좀 수강을 했고요. 동아리 활동으로는 사투리 체험반, 조직 했고 또 부장으로 활동을 했고요. 봉사 활동은 총 53시간, 독서 활동은 국어 관련 5건 포함해서 약 20여 건의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수상 실적을 보면 1학년 때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았고 2학년 때는 스타 경연 노래 부분에서 은상, 표창장 받았고요. 독서 기록상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희망대학으로 일지망, 홍익대 국어교육과 또는 국어국문학과 논술전형, 이지망으로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 논술전형, 삼지망으로 경희대 철학과 논술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은 장래 국어교사라는 꿈을 명확한 진로에 대한 목표의식은 가지고 있는 학생으로 보이고요. 우선 서상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분석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이제 국수영사 4개 평균 내신을 보면 4.2등급으로 비교적 좀 낮은 편에 속하고요. 국어는 3등급, 사회는 3.7등급, 거기에 비해서 영어는 4.5등급, 수학은 5.3등급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낮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성적 추이를 보면 1학년 1학기서부터 보면 4.6에서 4.5, 4.0, 그래서 2학년 2학기는 3.8등급으로 매학기 상승 곡선을 긋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편이 좀 강해서 네. 3학년 1학기에 좀 수업에 네. 좀 집중적으로 좀 수강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모든 전형에서 지금 내신은 가장 기본이 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 밖에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요. 3월 모의고사는 국수영사 100분위 합이 338에 2.63등급입니다. 내신 성적에 비하면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영역별로 보면 국어와 영어는 원점수 개념으로 한 91, 92니까 굉장히 좀 나은 편에 속하는데 다만 수학은 이제 원점수 52에 100분위 77이란 말이죠. 요 부분이 좀 많이 보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우리 어머님한테 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따님이 평소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던가요?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수학에 대해서 별로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러니까는 수학 공부를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그러니까 과목을 공부를 집중적으로 한 편에서 크게 수학 공부를 많이 안 한다고 보는 거죠. 열심히. 예. 네. 네. 예, 그러한 면이 뭐 성적에 그대로 녹아나 네,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 부분도 이따가 제가 조언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이 경희대나 동국대나 홍익대인 점을 감안하면 다른 학생과 비교했을 때 이 수학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지고요. 따라서 이 우리 학생이 조금 좀 이 부분을 보완을 한다면 원점수 70이나 80점대까지 좀 끌어올려 준다면 충분히 좀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우리 학생이 좀 보완할 점을 보면 지금 그 수능이라는 것이 어차피 최저 기준에서도 이제 쓸모가 있는데 지금 수시에서 보니까 최저 기준이 약간 좀 충족이 좀 어려워 보이고요. 지금 상태로
그다음에 정시에서는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조금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성적에 있어서 좀 상승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비교과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우리 학생의 비교과의 특징을 몇 가지 보면요. 자율이나 진로 활동이나 또는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보니까 우리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의 장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 내용만 이렇게 쭉 살펴보면 우리 학생이 굉장히 학교 생활 충실한 적극적인 학생이다. 이렇게 이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학생부 내용은 비교적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 국어 관련 동아리 활동 직접 조직을 했고 부장으로 활동도 했고요. 아까 그 독서 기록을 보니까 한 20여 권 중에서 국어 관련 독서가 한 5권 정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굉장히 심도 있는 책을 읽었더라고요. 네. 그런 점하고 그다음에 연대에서 추진하는 전공 탐색 프로그램에 교육학하고 국문을 이제 수강한 점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국어 교사로서 꿈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점, 또 한 가지는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일관성 있게 했다는 점에서 우리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하면 봉사활동에서 지속적으로 해온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구체적 역할 등만 입증한다면 뭐 인성이나 공동체 협력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완할 점으로 보면 우리 학생의 그 생기부에는 그 기록이 굉장히 많은데 의외로 또 수상 실적이나 이런 어떤 뭐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이게 평가할 만한 근거가 좀 부족하다는 점이 좀 눈여겨 보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내신이 아까 보니까 4.2등급인데 개량화된 성적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좀 열악하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좀 3학년이니까 내신과 수능에 좀 초점을 두고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좀 열심히 하고 아울러 학교에서 교내 대회나 활동 정도만 이렇게 활동을 해준다면은 교과와 비교과를 동시에 어느 정도 좀 균형 있게 좀 섭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앞에서 어머니께서 논술 전형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좀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학생은 어떤 전형에 적합할까요? 예, 우리 학생이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 우선순위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에게 가장 맞는 전형으로 1순위는 논술 전형, 2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 3순위는 정시 전형입니다. 네. 1순위로 논술 전형을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각 전형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또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의 이제 학생부 성적과 이제 모의고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모의고 성적이 좀 우수하고요. 그래서 이 우수한 모의고 성적은 수시에서는 논술, 그 다음에 정시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순위로는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에다 이제 서류 정도를 비교과를 합쳐가지고 종합적으로 선발하는 전형이죠. 따라서 이제 교과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학생에게 있어서는 비교과도 어느 정도 뭐 그렇게 경쟁력이 없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 부분만 나만의 스토리를 잘 엮어만 낸다면 충분히 좀 승산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양적으로 자꾸 3학년 때 무리해서 늘리려고 하기보다는 의미 있는 활동과 그러한 활동을 자기소개에서 잘 담아내려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3순위는 정시전형인데 우리 학생이 가장 강점이 있는 모의고사 성적을 조금만 지금보다 좀 높여만 준다면 아까 얘기했던 수학 같은 부분만 조금만 더 높여준다면 정시에서도 어느 정도로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현재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홍익대와 동국대학교 등인데요.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도 좀 살펴봐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의 그 희망하는 대학과 도전 가능성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익대 논술 우수 전형. 지금 우리 학생은 국어교육과하고 이제 국문과를 동시에 희망하고 있는데요. 국어교육과는 8명, 국문과 5명 모집이고요. 학생부 40에 논술 60,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국수 영탐 2개 4등급인데 국어 A와 수학 A 동시 반영은 불가하고요. 논술 유형은 뭐 120분이고 언어만 출제가 되고요. 요약하라, 비교 분석해라, 견해를 기술하라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네. 제시문은 인문사회 분야의 논쟁적 이슈, 현상에 대한
통합 교과형으로 제시가 되고요. 학생부 반영은 국수 영사에 해당하는 전 과목을 반영하고요. 전년도 합격자 평균을 보니까 국어 교육이 한 2.4, 국문이 한 2.2 정도 됐고요. 경쟁률은 국어 교육이 29대 1, 국문과가 27대 1입니다. 도전 가능성을 좀 보면 우리의 학생에게 있어서 학생부 반영 비율이 약간은 좀 불리합니다. 국수 영사 전 과목 반영하기 때문에 불리하고, 다만 수리 논술이 출제하지 않는다는 점은 우리 학생이 좀 장점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우리 학생의 수상 기록이나 또는 국어 성적이나 이런 거로 봐서는 논리적, 비판적 글쓰기 능력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논술 준비는 좀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 교사가 되기 위해서 꼭 국어 교육만 고집하지 않고 국어 국문까지 이렇게 좀 확장을 시킨다면 조금 좀 숨통이 좀 융통성 있게 좀 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수능 최저가 좀 충족하지 않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한다면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동국대 논술 우수전형. 동국대는 국어 교육과는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어 국문 문예 창작만 지금 10명을 선발하는데요. 마찬가지로 학생부 40에 논술 60이고요. 두 개 합 4니까 이 부분도 우리 학생이 약간 지금은 좀 모자란 상황이고요. 동국대는 논술이 좀 100분으로 줄었고요. 지금 세문학 나오고요. 출제 방향을 보면 특정 전공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영어 지문을 없앴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또 참고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 반영 비율을 좀 보면 지금 교과에 있어서는 지금 400점 반영에 최저점 240 기본 점수를 주기 때문에 차이가 160이고 그건 1000점에 160이면 16%. 그 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 점수를 뺀 180이니까 실질 반영률이 18%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과하고 논술하고 별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우리 학생은 지금 4등급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가장 잘한 점수와 가장 나쁜 점수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 확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논술의 영향이 훨씬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는 지금 국수, 영사, 과목별 3과목씩 12개 과목을 반영한다는 점도 특징이고요. 작년도에 이제 그 경쟁률이 66.9대 1입니다. 그래서 도전 가능성을 보면 1차적으로 수능 지금은 좀 최저가 좀 충족되지 않고 있지만 충분히 그 부분은 향상시키면 무난하리라 보고요. 그 다음에 수리 및 영어 제시문이 출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반영에 있어서도 3학년 1학기 내신만 좀 보충하면 충분히 이 부분도 많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도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진단이 됩니다. 네.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점이 수능 최저 없는 논술 전형의 경쟁률, 그리고 내신을 좀 비중 있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또 수능 시험 때 컨디션 조절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 조언 좀 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이 지금 그 최저 기준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작년도에는 경기대, 단국대, 항공대, 한양대가 최저 기준을 반영하지 않았고요. 올해는 좀 건국대, 광운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이 4개 대학이 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총 8개 대학에서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대학이나 학과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은 논술 전형은 뭐 지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 낮다 할지라도 뭐 40, 50대 1은 기본으로 간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더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 있어서 최저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에 충족하지 못해서 불합격하는 사례가 한 30% 전후라고 본다면 이 친구들이 사실은 최저 기준 없는 전형으로 이제 돌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논술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어머님이 아까 궁금해하셨던 학생부 분야도 바로 이 학생부에도 실제로는 40% 전후로 이제 반영을 하지만 실질 반영률에 있어서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논술이 합격 불합격을 가르는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논술 전형을 다시 정리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최저 기준, 즉 수능입니다. 그 다음이 논술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학생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님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이 지금 만에 하나 이게
긴장으로 인해서 실력 발휘 문제를 좀 했는데요. 그 부분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실한 학생은 뭐 큰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성실하다는 것은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반드시 실천하는 학생이죠. 그런데 이 구체적 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같이 이 초기에 어느 전형이 적합한지를 일단 판단하고 거기에 조금 집중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능이나 내신은 뭐 반드시 필요한 건데 지금 지운 수능이잖아요. 올해도 그 기조를 유지한다고 발표를 했고 지운 수능에서도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어려운 문제 몇 개가 섞여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어려운 몇 개의 문제가 100분이나 등급을 가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실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러면 모의고사에서 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모의고사를 수능처럼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죠. 우선 당장에 내일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거는 진짜 수능을 보는 기분으로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는 습관을 이렇게 들인다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자신감이 좀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 가지고요. 우리 학생 지금 생활기록부나 이런 걸 쭉 보니까 학교생활 비교적 충실한 학생이에요. 네, 그래서 네. 모범생이니까 지금 했던 것처럼 자신감만 좀 집어넣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자신감 갖고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서상원 선생님께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을 추천해주면 좋을지 추천 전형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학생부가 좀 비용이 낮기 때문에 학생부가 좀 적거나 또 적게 들어가거나 좀 반영되지 않는 그런 대학으로 좀 추천을 해봤습니다. 화면을 보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덕성여대 덕성인재 전형의 국어국문학과 7명 뽑고요. 여기 인재상이 재능과 특기가 있고 도전 정신으로 성취감을 이루는 학생을 이제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제출서에 학생부와 자소서고요. 국영사 전 과목을 반영하는데 추천 이유는 서류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학생부에서도 수학 성적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3학년 1학기에 내신만 좀 잘 갖춘다면 도전해 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동덕여대 창의 리더 전형 국문과 8명인데요. 1단계 서류에서 이제 3배수를 뽑고 2단계는 개별 심층 면접을 60%나 지금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주도성, 창의성으로 잠재력을 갖춘 자를 이제 선발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학생부 자소도 필요하고요. 여기는 지금 면접평가에서 발표 준비 20분을 하고 5분의 주제 발표를 하고 심층 면접을 하고 심층 면접으로 최종 선발하게 되는데 우리 학생에 있어서는 이제 1단계 이제 서류 평가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면접 능력은 있을 거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서류 평가에 있어서는 자소서에 나만의 스토리를 어떻게 담아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1단계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그 부분만 조금 보완한다면 충분히 뭐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추천 전형까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어머니 어떠셨나요? 네, 많이 도움이 됐고요. 네. 조금 약간 모자랐던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네. 네. 자, 도움이 됐다니 참 다행입니다. 학생에게도 잘 전해주시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중등교사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4개 맞는 전형은 1순위 논술 전형, 2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 3순위 정시 전형입니다. 보완해야 할 점은 교과에서는 3학년 1학기 수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의고사는 수학과 사회에 중점을 두고 특히 수학은 원점수 70점에서 80점대 관리가 필요합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희망대학 논술 전형 외에도 덕성여대 덕성인재 전형, 동덕여대 창의리더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